자, 이번엔 이제 네 번째로 좀 그 출제 경향, 각 과목별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는데, 먼저 공통 분야를 볼게요. 공통 분야 가운데서 여러분 소방 원론입니다. 원론, 소방 원론, 소방 원론. 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연소 이론이에요. 여기 연소 이론, 연소 이론. 그래서 연소 이론이 33.3%. 이렇게 출제의 비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재 현상이죠. 화재 현상. 뭐 이렇게 화재 현상이 건축물 내부에서도 화재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밖에서 외부에서의 어떤 화재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산불 같은 화재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재 현상들이 있겠죠. 자, 그것이 16.7%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연물에 관한 것이 나와요. 이연물에 관한 거. 그래서 21.7%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 안전에 관한 것이 28.3%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 경향, 출제의 어떤 그 기준에서 큰 분류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그 소방 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알아야만이 결국 왜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또 이거를 알아야만이 어떤 설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뭐 참고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그 화학적 요소가 좀 있는 부분들도 덜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만 조금만 그거를 극복을 하면 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를 하나 이렇게 발췌를 해봤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화재 현상이죠. 건축물 화재에서,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 플래시오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 이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초기에서 성장기다, 성장기에서 최성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풀어보시고 나면 이렇게 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학습을 할 때 이러한 형태로 문제와 그 다음에 답, 그 다음에 해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 자격증은 은행식 뱅킹 방식이에요. 그래서 뱅킹 출제 방식이라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 들어있는 문항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만 잘 여러분들이 풀어도 뭐 합격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방 원론인데, 이번에는 산업기사예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자, 연소 이론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2.5%를 출제를 했고, 화재 현상은 12.5%, 그 다음에 이연물이 한 20% 정도에, 20%다 그러면은 총 20문항이니까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 한 8,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방안전이 25%. 그래서 이렇게 또 산업기사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산업기사의 출제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그 연소 이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가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타는 물질이 있는데 이 타는 물질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예요. 이미 출제됐던 문제.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장에 가면 요게 그대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산화화력이 쉬워야 된다. 산소의 친화력이 커야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된다. 열전도도가 작아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조금 이해력이 요구가 되는, 그죠? 이해력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문제로 되고 뒤쪽에 이제 가시면은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서 푸시면 되겠지만 이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요거를 이제 그 화학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갖다가 기계 쪽에서는 또 점화 에너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제는 좀 다양성 있게 뭐 점화 에너지로 나올 수도 있고 활성화 에너지도 나올 수가 있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면 큰 에너지를 가해야만이 불이 붙는다는 거니까 요거는 조건에서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답이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방 관계법규예요. 관계법규. 사실 이제 소방과 관련된 법규들이 이런 게 있어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연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공사법. 사실 이제 요 두 번째 법이 여러분 이제 이걸 분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분법. 그래서 예방 관련법, 일명 예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법, 이렇게 해서 좀 향후에는 아마 이렇게 분법이 좀 될 거예요. 근데 기존은 여기에 있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방과 설치법을 이렇게. 그래서 좀 국민들이 좀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그거를 좀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현재는 이렇게 네 개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연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공사법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비중을 보면 가장 많이 지금 출제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기본법이죠. 기본법에. 요거는 이제 소방기관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연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이연물 안전관리법. 20% 내외를 출제를 했죠. 자, 소방시설 공사법은 11.3%다. 그러면 뭐 한 시험에 임했을 때 한 2문항 정도 내외. 어떻게 하면 한 3문항 나올 수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령에서 출제를 했죠. 소방활동 장비와 이렇게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 구입 및 설치 시, 자, 국고보조 대상이에요. 국고보조 대상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무용 집기다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와는 조금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렇게 2번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법규에서 사력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두 번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40% 정도를 출제하니까 거의 매번 20문항 가운데에서 8문항 정도를 출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법이 30%, 그러면 6문항 정도를 출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연물 안전관리법이 20%,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이 10%이 정도의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때 조금 이제 착안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기사 기출문제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라는 게 있어요. 소방신호.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 종류가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법에 보면 소화 신호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기출이 되고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방전기 일반 기사 파트예요. 소방전기 일반. 자, 크게 지금 보시면 전기회로, 전기기기 및 전기계측, 제어회로, 전자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전기기 및 전기계측에서는 전기계측이 기기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측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큰 틀에서 이제 네 가지로 보시면 일반 그 전기회로 일반에서 45% 가장 많이 출제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참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기기 및 전기계측이 한 18% 정도. 그 다음에 제어가 또 좀 출제가 되는데, 요 부분, 요 전기회로 쪽하고 요 제어회로가 나중에 실기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그 필기 하실 때부터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그래야 2차 실기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제어회로가 25% 정도가 출제가 된다. 자, 전자회로에 관한 것은 암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11%, 그러니까 10% 내외 정도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전기 일반은 이제 특히 이제 필기를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것과 요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실기와 관련성이 있으니까 좀 요거는 이해를 해가지고 좀 하시고, 이런 뭐 전기기기 및 전기계측, 전자회로 요거 암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 통해서 뭐 학습을 하시다 보면 뭐 과락 먹을 일은 없어요. 예? 자, 요게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사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바로 이제 요게 소방 전기, 소방 그 전기 일반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회로에서 A와 B 사이 합성 저항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듯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뭐 학습하시겠지만 이쪽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직렬로 돼 있으니까 15가 되고, 또 여기도 5 플러스 10에서 15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기가 같으니까 나눠버리면 2로 나누면 7.5가 되는데요. 아니면 이제 이게 이제 반드시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 플러스 15분의 15 곱하기 15 이렇게 해도 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의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작아질 때 이렇게 개수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7.5, 이렇게 해도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소방전기일반 산업기사입니다. 역시 전기회로에서 45%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뭐 기사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기기 및 전기계층에서는 한 12.5%. 역시 관건은 산업기사도 전기회로와 제어회로죠. 제어회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회로에서 출제를 했어요. 교류회로다. 이래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8옴의 저항과 6옴의 유도 리액턴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역류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 공식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R의 자승 플러스 X L의 자승분의 R 이렇게. 요게 이제 바로 역률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6, 8이 나오면 여기가 분모가 얼마가 되냐? 10이 돼요. 그리고 8옴의 저항이다. 그러니까 8이죠. 그러니까 0.8이 되는 거지. 0.8.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좀, 대부분 이제 이 전기 분야가, 좀 경보 설비. 그게 이제 전체가 이제 바로 전기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피난 구조 설비 가운데서 일부가 있어요. 이렇게. 요건 이제 두 개는 피난 구조 설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경보 설비에 해당이 돼요. 자, 경보 설비 가운데서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게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여기에서 출제를 했다. 대부분 보면 경보 설비가 주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는 이제 요 비상방송 설비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두 문항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 보면 한두 문항 정도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한 문항이죠. 1문항이고, 요게 이제 10%에 해당되는 것들이 두 문항씩이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이 그 구조원리에 대한 것은 실기에서 또 이제 단답형 시험 문제라든가 또 이제 실제 설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필기 하실 때부터 잘 대비를 하시고, 대부분이 이제 수치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뭐 암기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암기 숙지가 됩니다. 수치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활동 설비인 비상 콘센트에 대해서, 비상 콘센트 배치와 설치에 대한 현장 사항이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삼상 안 쓰거든요. 단상교류입니다. 단상교류. 그리고 전압도 200V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220V예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 역시 산업기사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보설비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피난 구조 설비고요. 요게 이제 소화 활동 설비.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소방전기 시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해당이 돼요. 요게. 지금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만 한 20%, 그러니까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들은 보시면 대부분 두 문항 정도들이 분산해 가지고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이제 뭐 한 문항 정도 출제되는 것도 있긴 하죠. 한 문항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같은 것은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문항 정도밖에 출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산업기사, 경보 설비에서 출제했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공기관식, 요는 이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가 있어요. 이때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죠.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기준이거든요. 이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